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숨이 막히는 질문이죠. 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세 가지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자, 55분부터 시작합니다. 일이 중요한지 아니면 육아가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건 이제 책임감에 관련한 것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사실 이 항목은 내면 안 되죠. 편견 질문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질문들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하겠죠. 그래서 특정 성별에 불리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나오시면은 사실 민원을 걸어도 무관합니다. 민원 거십시오. 이런 질문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답변을 일단 하셔야겠죠. 그래서 붙으면은 민원 제기하지 마시고 맞죠? 사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옛날 분들이 막 질문하십니다. 이런 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답변 전략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기업에서는 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아기가 거의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는 맥락으로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 가치보다는 일단은 나의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가족이고 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근데 꼬리 질문이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꼬리 질문이 저는 그 조직의 일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은 분명히 면접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가 응급실에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안 가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저는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라면은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안 가고 일을 만약에 하시면요. 일에 손이 잡힐까요? 절대 안 잡히죠. 그래서 오히려 그건 조직의 피해. 여기서도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갑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일이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러면은 조직에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아기부터 관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안 나오면 좋겠는 질문입니다. 답변 예시 한번 보죠. 육아와 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의 선택은 일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가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육아를 택할 것입니다. 이유는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것 또한 조직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육아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웠을 경우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전에 대응해 놓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 답변이 좋아요. 육아로 인하여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빈자리를 티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 파일 정리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누구든 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긴급한 상황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신해 줄 수 있도록 좀 자리를 좀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빠지겠다. 일을 하러 가겠다. 그리고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사전에 다 준비해두는 그런 인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 항목이죠. 제발 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56번이에요. 조직 내 발생한 갈등을 본인의 소통 능력으로 하이브리드죠. 보통은 이제 갈등 관리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소통 능력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평가 지표가 두 개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이거나 오히려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에는 소통은 거들 뿐 갈등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갈등 관리 능력 간단하죠. 갈등 관리 능력이라는 건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 원인을 차단내고 중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평가하는 거고, 답변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답변은 다 갈등이 생겼고 그 갈등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이를 낼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갈등보다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상하게 둘이서 말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저 사람들 좀 이상해,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표면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결한 사례면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갈등을 해결하실 때도 혼자 해결한 게 아니라 팀원들과 같이 해결하고, 그 다음에 팀 내 소통,
팀 내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갈등을 중재하는 사례가 좋습니다. 그러면 소통 능력도 평가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소통 능력 하면은 저 경청했어요, 의사표현 능력 잘했어요, 이런 걸로 하시는데 사실 경청보다는요, 그 팀 내에 갈등 사항을 표면으로 끌어내서 공론화시키고 이 팀원들 간의 소통을 활발히 시킨 거. 누군가 소통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A, B가 있으면 A, B를 소통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소통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청했다고 해서 소통 능력이 아니고요. 팀 내 소통을 활성화시켰다가 좋은 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게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소통이 필요하고 뭐 소통에 부재가 생길 수 있고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나는 이미 알고 있고 내가 가진 갈등 관리 능력이나 소통 능력으로 그걸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무리 부분에 얘기를 해주시면요,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캡스톤 과제 수행 당시 팀 내 발생한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제비뽑기를 하여 역할을 선정하였는데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 팀원들은 팀 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공정한 역할 배정이었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지만 팀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선 팀원들을 모두 모아 역할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더불어 속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능력에 따른 역할 재배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팀원들이 납득할 만한 역할 배정이 다시 이루어졌고 갈등이 해결되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사업관리 직무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저는 저의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갈등이 발생해서 잘 해결했다 밖에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편차가 적어요. 그래서 편차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적극적으로 미묘한 갈등을 내가 인식해서 해결했다. 그리고 요즘 좀 많이 평가를 받는 거, 높이 평가를 받는 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뭐 20대 직원과 50대 직원, 파트타임 근무하다 뭐 마트 같은 데 근무하다 보면 이런 갈등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사례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공공기관 안에서의 이슈가 세대 갈등이거든요. 워낙 50대 직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상 소통이 필요할 때를 알고 있고 내가 이런 갈등 관리 능력이나 소통을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런데 저의 소통 능력을 써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맥락으로 답변하시면 조금 더 편차를 낼 수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로 답변의 질을 좀 퀄리티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57번이에요. 고객의 불만 상황을 본인의 소통 능력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자, 이거는 고객의 불만사항 해결 사례니까 고객 서비스 능력 평가를 하는 거고요.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요건 평가 기준이 정확합니다. 고객이 요청해서 그것을 잘 대응한 사례를 말씀하시면 그건 하평가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민원 프로 불편러들은 이 잘 걸잖아요, 민원들을. 그런데 특히나 이제 남성 고객들 같은 경우에 그 대체적으로 민원 못 거시는 분들이 많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식이 잘못 나왔는데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식당 갔는데 메뉴가 시킨 거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냥 먹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도 물론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객 불만 사항을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저 사람 잘못 나왔는데? 그래서 뭐 서비스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만족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짜장면을 시켰는데 짬뽕이 나왔어요. 그런데 군만두를 그 잘못 나와서 서비스로 줍니다. 그러면은 기분 째지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조금 사전에 파악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건 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했어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이 만족했어요. 그러면 그걸 기억해뒀다가 향후 서비스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 능력이 나날이 향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포인트에서 고객이 만족을 했네? 그러면 다른 고객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제공해야지. 이렇게 서비스를 계속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고객 서비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상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고객이 요청하기 전에 니즈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면 이런 거죠. 고객이 불만사항을 제기하진 않았지만은 불만사항이 있는 것을 파악했고, 내가 아니면 미리 먼저 물어봐서 파악을 했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고객 불만 사항을 해결했고, 아, 고객이 이런 데서 불만 사항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해결책을 갖다가 다른 고객들에게도 또다시 제공을 해줬다. 이런 사례가 제일 좋은 사례인 겁니다. 이런 사례를 찾으셔가지고 답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사실 상평가 받을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중정도 사례, 고객의 불만 사항을 미리 평가해서 아니면 적극적인 소통으로 끌어내서 고객을 만족시켰다. 이런 사례면은 충분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보죠. 카페 파트타임 근무 당시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불만족을 확인하여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매장은 키오스크가 있어 고객과의 소통을 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불평하는 소리도 들리고 매장 고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치우거나 매장을 나가는 고객들에게 소통을 시도하고 불만 사항에 대해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직원들의 말투에 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해당 부분을 개선한 후 매장 평점도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고객 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고객들을 관찰하고 소통을 시도하여 서비스 개선을 이어나갔습니다. 입사 후에도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거는 예시 들어보셨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장형 인재예요. 고객의 만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고객이 만족했네. 이렇게 하면 고객이 만족하네. 그러니까 또 이제 뒷 고객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고객 불만 사항을 찾아 나서는 사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 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류의 사람이라고 라벨링 받을 수 있는, 면접관들에게 라벨링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례를 들고 여러분들께서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기업 질문 컨텐츠, 자, 저희가 57개, 57개를 해봤습니다. 대다수의 질문들, 공기업들 질문들은 여기서 거의 끝일 거예요. 기관에 관한 질문들 아니고서야. 그래서 57개 계속 돌려보시면서 면접 전에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다음 이제 컨텐츠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공기업 상황 면접입니다. 압박 면접 있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